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이런 모임에 가서도 보니까 진짜로 테크니컬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편리하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기술적 분석이 제일 편하고 관리하기도 제일 편하고, 예를 들자면 맨 마지막에 의사결정할 때 기술적 분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이바 생각에서 주로 이제 뭐 많이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나스닥 기술적 전망 뭐 이런 거 써서 하잖아요. 만들어진 거를 엑셀로 된 거를 만들어요. 엑셀로 어떻게 만드냐면 트레이딩 뷰에서 지난번에 트레이딩 뷰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 것처럼 해서 기술적 분석 칸에서 다 카피를 떠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기술적 분석 내에서 제가 피보나치에 있는 수식을 고점 저점을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 피보나치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 어떻게 되는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정도만 쓰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이런 거 정도를 만들고서 추세 연결은 어떻게 해놨고, 그리고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하는 거는 이제 뭐 결국은 이런 이제 뭐 차트 갖다 붙이는 거죠. 결국 이렇게 차트 갖다 붙여서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딩 뷰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긋기를 계속적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모아놓으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이걸 계속 바꾸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해설을 해가지고 잠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봐서 이제 이 테이바 생각 만들기가 끝나고 나면 펀더멘탈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뭐 제가 완전히 기술적 분석을 너무나도 뭐 공들여서 많이 공부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결국 그냥 오랫동안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한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더니 잘 안 맞더라 뭐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뭐 재미도 있고, 얘기하기도 짧게 얘기하기도 제일 좋아서 한 부분 한 부분씩 얘기를 해볼까 해요. 테크니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은 테크니컬 부분에 있어서 그 피보나치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딱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건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 너무 상승만으로 가니까 어떻게 그려질지 그러니까 고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피보나치를 과거의 차트로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여기는 계속 올라간 차트가 한 이쯤 되는 차트다 라고 보면은, 한 이쯤 돼서 보면은 뭐 그렇게 엔비디아도 16불 20불 이런 레벨이 있었죠. 그래서 피보나치 그린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고점에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고점을 여기를 당연히 잡겠죠. 여기서 고점을 잡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저점으로 잡겠죠. 저점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딱 그냥 점 찍어서 다 놓고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서 걸리냐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딱 가운데 50% 레벨에 여기 뚫고 개핑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서 이 정도쯤이면 된 것 같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다 라고 하면은 옆으로 가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쯤에서 조정을 거치고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이 구간들이 요 근처가 매매가 하기에 좋은 구간이겠구나, 또는 여기 구간이 매매하기에 좋은 구간이겠구나, 위든 아래든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저는 이런 정도로만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뒤로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뚫리면서 올라가네 그러면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목표가는 어디야? 그럼 뭐 내려 바닥서부터 올라온 것만큼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그냥 다 대칭성만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쪽에서 그려놓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내려갔을 때는 여기 근처까지 안 갈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할 거면은 더 여기를 찍었을 때 산다거나, 이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여기까지 닿으면 안 되겠죠. 닿기 전쯤 한 중간 50% 정도는 뭐 물량 줄였다가 다시 산다거나, 뭐 전략은 맘대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뚫고 올라갈 때 샀다가 조정 거쳤지만 로스컷은 여기보다 좀 밑에 둔다 그러면 계속 홀드할 수 있는 거죠. 홀드하고 가다가 예를 들면 옆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또 여기서도 여기까지 목표가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도 했다가 여기까지 목표가에서 엑시스를 했다고 치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못 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못 사면은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뭐. 예. 그러고 가면서 이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미 여기가 전고점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전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전고점을 넘겨요. 이렇게 빵 하고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이제 저랑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들으신 분들 계시면은 알겠지만, 피보나치 그릴 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 되잖아요. 원래 여기 전고점이었는데 지금 뚫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위로 끌어 올리면서 이 피보나치보다 위로 올라가는 저점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쯤 그려보면은 지금 대충 이 정도쯤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윗선은 아무데나 모르는 데서 허공에 가 있고, 요 밑에 선들이 어디에 걸리는지가 이게 보면 여기 많이 걸리네, 여기도 걸리네, 50% 여기도 걸리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어느 고점까지의 50% 레벨이 여기가 되게끔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서 그렇게 놓고 이제 위로 가는 거죠. 뚫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라갈지 말지는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따라가서 여기서 뚫고 올라갔으니까 고점 뚫었으니까 여기서 좀 조정 거리면 사야지. 그러면 여기쯤 조정 거칠 때 사야지 라고 해서 눌림목에서 사겠다고 쳤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근처에서 사는 거죠. 여기서 그냥 바로 사진 않죠. 이렇게 점프해서 나가는데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냥 뭐 너무 올라가서 계속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보내는 거고, 그러면 여기 조정 걸릴 때 여기 샀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로 이제 가면서 또 보니까 또 고점 여기다 잡아놨었는데 고점을 또 뚫었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엑시스를 하고 기다렸다가 또 고점을 뚫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점을 또 뚫었네. 그러면 이제 또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걸 잡고 위로 올려보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에 걸리는 레벨이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이만큼쯤 됐다고, 이만큼쯤 됐을 때 고점 찍었으니까 다시 그린 거죠. 그러면서 고점은 위를 더 여기에 고점 가 있잖아. 여기까지 닿으면 저기까지 또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매매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리는 거 여기 걸리는 거 두 개를 갖다가 눌림목 잡을 때는 이 근처에서 잡고, 프로핏 테이킹은 여기서 하고, 고점 따라갈 거면 뚫고 올라갈 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최대한 적게 그리고 더 가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 부분,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컨셉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로 끌어올리고 위로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서 조정을 거치네. 그럼 일단 엑시트하고 기다리는 거죠. 얘가 확실하게 위로 가면은 따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조정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뚫고 다시 위로 올라가네. 그리고 다시 또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라가서 또 고점을 뚫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해서 고점에 엑시트 했으면 여기를 못 먹겠죠. 근데 추세 추종으로 나는 엑시트 하는 레벨들은 그 다음으로 안 하고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쭉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해서 갔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음번 고점 찍을 때 얼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거는 완전하게 그냥 바이 앤 홀드로 먹어야 되는 경우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주식보다는 주가지수 또는 외환 뭐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제를 엔비디아를 가져오는 바람에 이렇게 급등해서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도의 방식으로 돌렸을 때 잘 맞더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되게끔 윗선을 그냥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끝이 어딘지 모를 때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것도 위로 계속 여기를 줄이면, 이렇게 레인지를 줄이면
이 바닥선은 그대로 있고 윗선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여기 이렇게 되게끔 그리는 거죠, 미리.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 122불까지는 다음번 타겟은 121불까지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나가서 보면 여기 뚫고 여기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고점을 또 넘기면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매매 레인지장에서의 매매 방식, 여기도 고점 찍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완전 하락세가 되면은 이제 고점을 당연히 위에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서부터 그걸 뚫을 때까지는 계속 써야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 찍은 다음에는 이제 그려놓은 선으로 계속 그려놓고 가면 여기서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 요 레벨에서 매매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하나만 거놓고 하는 거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고점을 넘길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위로 끌어올려서 적용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너무 오래 가면은 이 저점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점 이제 한번 바뀌고 나면은 내가 맘대로 움직여서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한마디로 그냥 이 선들 그냥 쭉 퍼센티지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38.2, 23.6 그냥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서 나온 이 퍼센티지에 맞춰져서 그냥 선을 그어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제일 많이 과거에 걸렸던 부분에다가 레인지에다 설정해 놓고, 오른쪽도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는 피보나치하고 이동평균, 그 다음에 그냥 이격도, 그 다음에 선긋기 정도만 봐요. 그래서 이동평균 같은 경우도 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뭐 121선, 뭐 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에 있으면 하락. 저도 그거 똑같이 그냥 이용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일짜리 이동평균선, 이동평균 아직 3분 남았으니까 이동평균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언더라인마다 이동평균선의 그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 10일이든 15일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느 레벨에서 제일 많이 적당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때려 맞고 올라간, 저점 때려 맞고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때려 맞고. 그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20일쯤 하니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도 여기 딱 치고 올라가고 여기 치고 올라가고 여기 빠지면 내려가고, 그러면 한 20일 정도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 기초자산은 20일 정도에 적당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장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 그려놓고 120일 선인지 100일 선인지 예를 들자면 조절해 보는 거죠. 이렇게 100일선 조절했더니 여기 맞는데 여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긴 걸로, 긴 프레임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뭐 한 150일? 뭐 예를 들면 150일 하니까 여기 맞잖아요. 여기도 맞고. 그러면 이제 장기선은 150일, 단기선은 20일. 두 개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평상시에 엔비디아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주식으로 할 때는 그냥 바이 앤 홀드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할 때는 사용한다. 그래서 이동평균도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뭐 그때그때 조절하면 안 되고요. 최근에 잘 맞는 거 고정을 하나 했으면 그 선에 맞춰져서 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 고정한 거에 맞춰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격도 부분을 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격도 부분을 몇 퍼센트 정도 벌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을 때는 포지션을 좀 줄이거나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격도가 너무 커졌으면은 뭐 조금 이제 포지션을 줄이거나 매도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건드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이격도가 큰 거냐, 현재 상태로 보면은 작은 거냐 보면은 이때보다는 이제 뭐 작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정받는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자면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 여기서부터 이거 뚫려서 내려가면은 여기까지도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120불인데 장난 아닌데, 그럼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그럼 몇 프로나 밀리는 거지? 뭐 이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럼 한 15%, 10% 이상 빠지겠는데? 그러면 내가 15%만큼 빠지는 거를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반쯤 줄였다가 여기 밑으로 오면은 살까?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포모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갔는데 여기서 뚫고 또 올라가면 아예 포지션이 없을 수도, 없으면은 이제 포모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그냥 50대 50 내려가면 여기쯤 가서 더 산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뭐 반쯤 줄이거나
현금 비중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이런 기술적 분석들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펀더멘탈 뉴스나 그 다음에 센티먼트나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만 딱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펀더멘탈한 부분이나 전체 추세, 나스닥 추세나 세계 경기 추세나 미국 주식 추세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게 테크니컬도 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실제로 이런 기술적 분석 전망, 그래서 뭐 이번 주 건데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MACD 모멘텀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에 그래서 기존에 썼던 차트들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차트 내에서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일주일을 계획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한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4시간 차트, 3시간 차트 이렇게 바꿔서 선 그리기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져서 실제로 의사결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테이블 생각 기술적 분석 이용하고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일단 피보나치랑 이동평균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긋기 부분을 선 그리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